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엔 2.3 버전 신캐릭터 2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픽업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신캐 픽업은 반디와 제이드입니다. 먼저 반디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디는 화염 파멸 속성 캐릭터고요, 로봇, 이게 쌤 안에 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비술부터 알려준다. 비술을 하게 되면 캐릭터가 날아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착지를 하면서 이제 범위를 공격해요. 공격 시에는 다시 착지를 해요. 따라서 지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점프를 위항해서 아래 지형에서 윗 지형으로 이동하거나 막 그런 게 불가능해요.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제 비술을 사용해 진입하면 모든 적한테 화염 속성 약점을 부여하는데 이게 웨이브 기준입니다. 전투 상태에 진입할 때 타격하면 타격에 맞은 첫 번째 적한테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웨이브 기준입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여러 개인 파티의 캐릭터도 그 전부 다 디버프를 건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격투 딜러가 한 명 있습니다. 족발형님인데 프로 나올 5성 격투 딜러들은 전부 약점 부여가 기본적으로 내재됐을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나온 캐릭터일수록 기존에 있던 캐릭터부터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격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약점 속성이 없는 적한테는 더 한없이 약해진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에 있던 딜러들은 약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강의성을 무시한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약점을 부여하는 메타의 장점이 뭐냐면 파티원들도 약점 격파에 겸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일 소성 파티를 하기가 점점 유리해져요. 기존까지는 을랑을 이용해서 우리 양자 속성을 놓는 양자 단일 팟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일 속성 팟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적들마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아군이 속성을 통일했는데 하필 그 통일된 속성에 맞는 약점이 없는 적이 등장하면은 20%, 그리고 강인성이 살아있으니까 10%, 조합 30%의 적이 내성을 갖게 되는데 약점을 부여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단일 속성 파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물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약점을 부여하는 것과 약점을 부여하고 강인성을 쌓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을랑이 퇴물이 안 되는 이유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 끝에 링크로 정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멋있는 게 뭐냐면 얼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이거 마치 나 유니콘 건담 생각했어요. 유니콘 건담도 평소의 폼이랑은 디스트로이 모드랑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얼굴이 드러나고 이 어깨 부분이 올라가고 날개가 생기고 양손에 검을 들게 됩니다. 얼굴이 드러나고 이 어깨 부분이 올라가고 날개가 생기고 유니콘 건담에서 모티브를 짜왔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뭐 성능과는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좌우가 약점이 없는데도 강인성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상이 된 적은 약점 부여가 된 상태로 강인도를 깎고요. 좌우에 있는 몹들도 약점이 없다 해도 일부분만큼 강인성을 무시한 피해가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반디의 메커니즘은 경류랑 똑같아요. 경류도 전투 스킬을 사용합니다. 전투 스킬을 사용해서 홈체인지 상태에 들어가고요. 홈체인지 상태에 들어가면은 적에게 딜을 최대한 우겨 넣는 시스템이에요. 반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디도 전투 스킬을 사용해서 홈체인지 상태에 들어가고요. 홈체인지 상태 동안 적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딜을 꽂아넣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경류 같은 경우에는 홈체인지 상태가 공격 선언 시점마다 카운트가 쌓입니다. 따라서 공격 횟수에 한계가 있어요. 반디는 행동 서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속도도 중요해지고요. 아군의 턴을 끌어올 수 있는 우리 브로냐나 스파크랄까도 호흡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캐릭터인 제이드를 한번 봅시다. 솔직히 전 제이드 본 때 가장 놀랐던 게 바로 평타 때문이에요. 제이드는 기본 공격이 방사 피해입니다. 유일하게 평타가 방사 피해를 주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사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강인도를 잘 봐야 됩니다. 기본 공격이 강인도 10을 깎는다고 했을 경우에 적 전체 공격은 모든 적에게 10의 강인도로 깎고요. 방사 피해는 메인이 된 캐릭터는 20,
좌우에 있는 캐릭터가 10씩 방사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제이드는 기본 공격이 강인도까지도 방사 피해예요. 전 범위가 평타라가지고 평타처럼 모두 10씩 갈 줄 알았는데 기존의 파멸 방사 피해 전투 스킬처럼 대상이 된 적은 20을 깎고 좌우에 있는 캐릭터는 10을 깎습니다. 그래서 평타만으로도 강인도를 충분히 많이 깔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에 있는 포춘망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피 소모량은 지금 봤을 때 엄청나게 적어요. 경유 때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체력 소모량은 적습니다. 자기한테도 쓸 수 있긴 한데 자기한테 쓸 일은 거의 없죠. 브로냐도 자기에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에 부여된 아군이 공격한 횟수에 따라서 특성을 쌓습니다. 따라서 범위 기술을 많이 쓸 수 있는 캐릭터한테 지정을 해야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성능과 상관이 없는데 추가 공격을 보시면은 사복검을 휘두르고 뱀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사복검의 삭자가 뱀사자예요. 뱀이라고 하는 그 장점을 엄청 잘 살린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 해당 공격은 스택을 이용한 추가 공격 메타입니다. 이 스택을 얼마나 잘 썼냐가 제일 중요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단일 대사, 즉 다른 동료를 소환하지 않는 필살기를 한번 볼까요? 적 전체 필살기는 강인도를 20 소모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이거. 강인도가 20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부연이 있는데 부연 같은 경우에는 적 전체 공격이지만 강인도를 20밖에 소모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로 보면 절대 20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범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강인도 소모량이 다른 캐릭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로빈과 아마 같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티는 양자 팟으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스파클 자체가 아군 양자들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문제라면은 저주 스킬 때문에 다른 지식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과연 적수가 적어졌을 때 감당이 되느냐. 강인도는 잘 깎아. 강인도는 잘 깎는데 메인 딜로만 쓰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차 계획을 한번 봅시다. 벌써부터 지갑이 어지러지하죠. 일단 현재 완매는 격흥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서포터인데다가 화합캐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라면은 화합캐들이 전부 일정량의 디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브로냐 같은 경우에는 스킬 포인트 소모량이 심하고 이제 치명타 관련 버프입니다. 지속 딜러가 쓸 수가 없어요. 스파클 브로냐에 비해서는 스포가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스파클도 엄연히 치명 딜러이기 때문에 지속 딜러는 쓸 수가 없어요. 최근에 나왔던 로빈은 특성이 치명타 피해량을 증가시켜요. 이 화합캐들을 보면 알지만 기존에 있는 화합캐들은 전부 지속 딜러랑은 안 맞아요. 완매는 안 그래요. 격파량을 늘려준다. 이게 격특이 아닌 캐릭터들도 쏠쏠합니다. 왜냐면 적이 격파가 되면 이제 행동 게이지가 뒤로 밀려나고, 말했다시피 강인성이 있으면은 적은 10%의 내성을 갖거든요. 궁극기를 사용하면 아군 전체 속성관통이 늘어납니다. 내성을 씹어먹는 속성관통이 늘어나고 공격을 당한 적이 한 번에 한해서 강인도가 회복되려고 할 때 그거를 무시하고 한 번 더 눕혀요. 거기다 전투 스킬은 아군 전체 피해량 증가입니다. CP 증가나 그런 게 아니라 피해량 증가예요. 따라서 완매가 유일하게 지금 지속 딜러 팟에 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캐릭터예요. 자, 두 번째는 지식팟입니다. 게이드와 아젠티인데요.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면 지식을 우대해주는 허구가 아닌 곳에서 만약 단일적밖에 안 타는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화력이 푹 빠집니다. 광추까지 뽑기는 힘들다 한데 솔직히 광추 걱정은 덜할. 일단 신규 4성 광추가 지식입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의 우주에 새로 추가된 지식 광추인데요. 시뮬레이션 광추들도 의외로 나쁘지가 않아요.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5성 광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완매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뽑으시고 그 다음에는 반디를 우선적으로 뽑으세요. 단 이때 중요한 거는 완매는 전용 광추를 뽑지 않아도 되지만 반디를 뽑으셨다면 반디는 전용 광추 뽑고 하시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식 딜러를 하는데 광추 피로도가 적다. 광추 가차를 이용한 피로도가 적다. 이번에 스타레이 공식으로 이제 물리 파멸 캐릭터인 물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족발 형님이 굿트일이 퇴물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려고 추가로 준비해봤어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모른다입니다. 일단 왜 수렵이 파멸보다 구리다는 인식이 있느냐, 이거는 아주 옛날인 제레로 건들러 올라가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스킬 레벨이죠. 10레벨 기준으로 궁극기 데미지가 425%입니다. 이 이후에 제레가 나온 다음에 블레이드, 다나, 경유 같은 파멸 딜러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체력 개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성장하기 직접적으로 바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전투 스킬을 최대한으로 소모해서 강화한 이 빛나는 도약 6레벨 같은 경우에는 단일 대상에서는 막 500%의 피해를 줍니다. 그 이전 단계인 신성의 창이 380%의 피해를 줘요. 경유의 폼체인징 이후의 전투 스킬 데미지는 250%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기존에 있던 타격 이후 폼체인지 이후에 사용을 한다 치면은 200%의 플러스 250의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약 450%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파멸은 방사 피해입니다. 단일 대석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방사 피해를 줘요. 방사 피해를 주는 스킬이면 당연히 대상이 된 캐릭터에 대한 데미지는 더 적어야 되는데 거의 수렵이랑 맞먹거나 아니면 수렵보다 더 셉니다. 게레 같은 경우에는 게레도 이제 특성이 있거든요. 증폭 상태에 진입을 하는데 궁극에 있으면 증폭 상태에 진입하는데 다낭 같은 경우에도 치명타 피해 증가량이 치명타 피해 증가와 공유 같은 경우에도 폼 체인지 상태에 들어가면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고 공격력 상한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멸 딜러가 수렵 딜러들보다 훨씬 딜이 세게 나왔어요. 이때 나올 당시에 보스들이 노루라던가 잡목을 많이 소환하는 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렵이 소환수 처체에만 넣어도 고급한 거예요. 그런 데에 비해서 파멸 딜러들은 그냥 보스 때리고 주변에 소환수 같이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렵이 진짜 너무 구리다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호요버스에서도 이 수렵의 단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수렵 딜러들은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레이시오로 보면은 전투 스킬 10레벨 데미지가 150%입니다. 레이시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투 스킬 이후에 나오는 추가 공격도 같이 나가니까 추가 공격 데미지가 270%예요. 합치면 도합 400%가 넘습니다. 거의 젤의 궁극기야 맞죠? 우리 레이시오도 시와 CP 버프가 있습니다. 디버프 상태가 늘어날 때마다 가는 피해가 또 추가로 증가해요. 이번에 나온 부틀 같은 경우를 봅시다. 일단 전투 스킬로 이용해서 적한테 피해량 증가를 심어주고 거기다가 공격력 6레벨 공격이 220%인 리볼버 패닝이 들어갑니다. 적을 격파시켰을 경우에 추가로 포켓 어드벤치에 따라 물트의 물리속성 피해의 퍼센트만큼의 격파 피해를 추가로 가합니다. 7레벨의 1스텝 포켓 어드벤치가 70%예요. 만약 리볼버 패닝의 220에다가 포켓 어드벤치 1스택인 70%를 추가를 해도 데미지가 411%가 나옵니다. 거의 젤의 궁극기처럼 나오죠. 보시다시피 이후에 나온 트럭 딜러들이 엄청나게 세게 나왔어요. 이제 수련만큼 탄압받던 운명의 길이 하나 있었죠. 바로 지식인데 지식 같은 경우에는 강력 보스만 많이 나오는 허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허구의 이야기에서 엄청나게 떡상을 했죠. 이제 마찬가지로 수렵도 어떤 적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파멸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 물리가 나왔다고 해서 이 수렵 딜러인 부프일이 퇴물이 됐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는 역해만 뽑기 때문에 남체인 부프일보다는 물리를 뽑습니다.